11번가에서는 주로 어떤 카테고리가 많이 팔려요? 11번가에서는 제 주력 카테고리가 이제 종류만 업로드 하셔도 아마 매출은 쭉쭉 올라가실 겁니다. 초보 셀러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않는 겁니다. 매출 내는 공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공식은 일단 3박자라고 설명드립니다. 3박자.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투트랙 채널이 구매 대행으로 많이 유명한 만큼 또 오늘도 역시나 구매 대행에서 정말 요즘에 엣지를 달리고 있는 탁사장님 이렇게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단 본인 소개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탁월한 탁사장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 채널인지 어떤 주제가 있는지도 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부터 구매 대행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교육 사업까지 확장을 한 탁월한 탁사장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쪽을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이 저는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 건기식도 했지만 저는 중국을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뭔가 중국 구매 대행이 나하고 조금 더 맞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브랜드를 너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제한이 좀 있었고 미국 건기식은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셀러로서 좀 마진율이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중국 구매 대행을 좀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탁 사장님께서는 처음에는 구매 대행으로 이제 부업으로 시작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을 살았었는데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직장인으로서는 여기 한국의 사회에서 살기에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했습니다. 뭐 여행업, 휴대폰 가게, 그 다음에 뭐 유통업, 그 다음에 브랜딩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광고업체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온라인 세일링이 앞으로 미래에는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있어서 결국엔 온라인 세일링을 배워보자 해서 부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신 것은 아니셨고 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네. 구매 대행으로 딱 정착을 네. 하고 맞습니다. 자, 이게 온라인 앞으로 셀링이 답이다 네. 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구매 대행의 매력이 무언가요? 구매 대행의 매력은 일단 처음에 시작하기 좋은 게 온라인 세일링의 이제 기초를 다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은 제가 모아오는 거는 당연히 제 능력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진입 장벽이 좀 낮고요. 그 대신 장벽이 낮지만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좀 제한이 없다라는 점. 그것 때문에 중국 구매 대행의 매력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 현재 월 평균 매출과 수익, 네. 탁 사장님도 분명히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고 계실 그렇죠.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알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저는 월 매출 9천만 원이 넘어갔고요. 매출을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5개에서 공격적으로 늘리진 않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구매 대행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출 대비 현금 확보가 필수가 되더라고요. 제가 1억을 찍었을 때 보통 매출이 3천만 원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현금이 매출 대비 60%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뭔가 돈맥이 오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매출이 1억이라고 하면 6천만 원이 묶여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사업 초기에 자본금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어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들고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 그러면은 정도 들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갖고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제 기준으로 무자본까지는 아니고요. 한 300만 원 정도는 들고 시작하시면 아무래도 매출이 올라가는 걸 느끼시면 돈을 알아서 구해 오실 거예요. 그건요. 자, 어쨌든 무자본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네, 뭐 무자본은- 많은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네.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네, 아닙니다. 몸빵 아니면 별로 네. 없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네. 자, 현재 그러면은 여러 가지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네, 판매를 맞습니다. 하실 것 같은데 어디 입점해 있으세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5대 마켓은 전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네이버, 쿠팡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수익이 좋은 사이트는 어디일까요? 사실 이제 네이버하고 쿠팡을 주력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쿠팡을 조금 내려놨습니다.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묶여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은 조금 내려놨고요. 저희는 주로 판매하는 곳이 11번가입니다.
11번가요? 네, 11번가. 11번가에서는 주로 어떤 카테고리가 많이 팔려요? 11번가에서는 제 주력 카테고리가 이제 진열대입니다. 진열대. 진열대. 네, 진열대. 진열대가 최근에 잘 팔리는구나. 네, 진열대하고 크레인 제품들. 그리고 진열대의 용도가 다양합니다. 뭐 엽서 진열대, 철제 진열대, 타일 진열대, 베란다 진열대 이런 진열대 리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열대 종류만 업로드하셔도 아마 매출은 쭉쭉 올라가실 겁니다. 그 진열대가 이 조립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처음에 타워버에서 해당 상품을 봤을 때 네. 부피 무게 혹은 뭐 실제 무게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네, 맞습니다. 이런 상품을 첫 번째부터 네. 손에 안 보고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초보자분들은 배송 대행지를 고르는 것도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피 무게 없는 배송 대행지를 무조건 쓰고 있고요. 부피만 안 보더라도 무게만 보고 하셔도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무게만 받는 배대지를 사용하면 당연히 부피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역마진 날 일은 없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5kg가 나왔다. 그래서 15kg에서 포장 무게까지 네. 하면 되는데 이 포장 무게는 전체 무게의 몇 프로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는 수강생분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게를 보면 상품 무게가 많이 써 있어요. 배송 대행지는 상품만 오는 게 아니죠. 상품의 포장품도 같이 오는데 저희는 무게, 상품 무게 곱하기 0.2, 20%를 더하고 합니다. 20%? 네, 그럼 10kg면 0.2 하면 2kg가 네, 그렇죠. 예상 무게고요. 그럼 12kg를 내가 배송 대행지에서 받고 있는 VIP 요금을 쓰는 게 아니고 그 VIP 요금보다 한 단계 아래 거를 쓰시면 웬만한 포장까지는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뭐 쿠팡 11번가 뭐 5대 마켓 정도가 이렇게 네. 잘 팔린다고 하셨는데 네. 이 5대 마켓별로 잘 나가는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맞습니다. 경험상.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쿠팡은 사실 공구류 쪽, 쌀 터는 기계 이런 기계들이 많이 팔리고요. 쌀 터는 네, 닭 탈모기, 닭 털 뽑는 기계 아니면 뭐 크레인 같은 게 많이 팔리고요. 네이버는 어머니들이 주로 쇼핑하는 것들이 많이 팔려요. 뭐 들깨 터는 기계 아니면은 뭐 화분 거치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11번가는 약간 애매하게 다 팔립니다. 애매하게? 11번가는 종목 가릴 거 없이 잘 팔리는 곳 중에 하나예요. G옥션은 사실 G마켓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G마켓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고요. 옥션 쪽은 그래도 주문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판매되는 건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아시게 된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품을 초이스할 때 주력으로 이런 카테고리고는 무조건 올려야 돼 라고 하는 네. 5개 공통으로 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저희는 카테고리를 딱 집어서 하지 않고요.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 국내에 파는 물건인지 아닌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한국에 팔고 있는 물건들은요 대부분 국내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저한테 십살을 주문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대행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인 거죠. 그와 반대로 내가 봤을 때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품목인데 어디 팔지 어디에 쓰는 거지 하는 것들이 오히려 주문이 잘 들어옵니다. 왜? 그런 것들은 국내에 팔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당연히 해외 구매 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카테고리 구분하지 않고요. 가격을 10만 원 정도 이상부터만 업로드합니다. 그게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저렴한 거 하지 않고 객단가 높은 거 한다. 그렇죠.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운영하신 지 만 2년이 넘으신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1년 정도 넘어가면 이제 사이클 2번 정도 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싱 노하우가 네. 본인만의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네. 조금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소싱 노하우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초보일 때는 물건을 보면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제품이 과연 한국에 파는지 안 파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 상품들을 소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보자일 때는 생각과 감정을 버려야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소싱할 때는 유독 내가 잘 팔리겠지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국내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많이 봤거나 내가 써봤거나 근데 이런 것들을 자주 봤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아, 잘 팔리겠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내가 잘 팔리겠다 이런 것들은 주문이 안 들어오고요. 그 반대로 이런 게 팔릴까 하는 것들이 더 주문이 잘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 있고 없고 자체를 네. 구분할 때 네. 사실 국내에 없는 제품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초보자들 입장에서 네. 이거를 국내에 파는지 안 파는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지? 네. 이거를 좀 구두로라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구두로 네. 여러분들이 다이소, 홈플러스, 이마트를 한번 둘러보시고요. 여기에서 물건들을 봤을 때 아 이런 것들은 내가 팔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품목들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들. 그래서
소싱과 업로드를 하실 때 다이소, 홈플러스, 이마트에 있는 걸 봤다. 온라인으로도 볼 수 소싱 학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온라인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여기 좀 주력으로 좀 이런 상품들이 많다 싶은 것들은 굳이 내가 구매 대행까지 사갖고 네. 2, 3주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다 네. 하는 거네요. 구매 대행 쪽에는 이제 닭등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탁 사장님께서는 닭등이 필요하다 아니면 안 필요하다 이 둘 중에 어떤 파입니까? 닭등은 21년도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는 끝났다고 봅니다. 닭등보다는 지금은 물건이 팔릴 수 있도록 올려야 됩니다. 소비자가 봤을 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 전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닭등이 답이었다면 그 상품들이 10,000개, 20,000개 올리셨던 분들이 지금 1억, 2억씩 판매하셨어야겠죠. 그러면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고 한다면 팔리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상품을 업로드 하세요? 일단 엄청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적정 마진율, 그리고 키워드, 썸네일, 옵션명, 옵션 개수, 배송비 설정까지는 기본입니다. 요거 하나 중에 하나 빠뜨리면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유튜브에 구매 대행은 몇 시간이면 돈 번다, 몇 시간 돈 번다 이렇게 보시니까 자꾸 사업을 쉽게 보시는데, 물론 그분들도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치만 보고 이 사업을 쉽게 보시니까 요 기본 5가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건데, 요 5가지만 꼭 바꿔 놓아도 당연히 주문이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기본은 키워드가 오히려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 시대에는 적정 마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셀러가 많아지니까 많은 상품도 비슷하게 올리게 되니까 이왕이면은 조금 이렇게 팔릴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여야 되는 게 적정 마진율이죠. 가장 중요하다. 네. 너무 비싸면 사실 구매된 셀러를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커머스 하시는 분이 70만이래요. 지금요? 네. 좀 많네요. 70만이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구매 대행이 가장 진입하기가 편하니까 그렇죠. 그거나 위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 중에 절반만 되더라도 네. 35만 가까이가 되고 35만이네요. 그 중에서 한 50%가 중국 구매 대행만 해도 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겠죠. 예. 네. 자, 탁사장 유튜브 보면은 매출 내는 공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네. 공식은 뭐예요? 공식의 이름도 있나요? 공식은 일단 3박자라고 설명드립니다. 3박자. 네, 3박자로 설명드리는데. 네 박자라는 네. 노래는 있는데 3박자. 3박자가 되려면 일단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적정 마진율, 키워드, 썸네일, 옵션명, 옵션 개수, 배송비는 필수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꼽는다고 하면 3박자가 있습니다. 썸네일, 옵션명, 옵션 개수, 배송비입니다. 요 3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 3개 중에서 중요한 게 또 뭐냐? 옵션명이에요. 초보 셀러분들이 옵션명을 안 바꿉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요, 물건을 주문할 때 광고로 유입되든 유튜브로 유입되든 결국에 상품을 주문할 때 클릭하는 건 옵션명이에요. 근데 옵션명이 이상하다? 내가 돈을 주고 물건 사는데 옵션명이 이상하면 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지금은 공급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사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옵션명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상품명은 제대로 번역해도 옵션명은 그대로 중국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엉뚱한 말이 맞습니다. 나오니까 네,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옵션명으로 바꿔라.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럼 배송비라는 어떤 거죠? 유료 배송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는 무료 배송으로 상품에 녹이고 있지만 이제 초보분들의 걱정이 뭐냐면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역마진 나면 어떨까? 그래서 배송비를 10만 원 넣어도 되지만 40만 원 넣거나 30만 원 넣거나 배송비를 과다하게 넣다 보니까 이제 잉여 마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내 상품들이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마켓들은요, 상품 노출되는데 가격 순으로 노출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배송비를 과하게 넣게 되면 여기 노출될 수가 없어요. 노출이 되어야 클릭되고 물건을 주문할 수가 있는 건데 클릭조차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죠. 무료 배송으로 하되 그냥 결국에는 합리적인 배송비로 하고 배송비는 똔똔 치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진은 상품 마진에서 얻는 게 제일 좋다. 그렇죠. 네, 요즘에 그게 그렇습니다. 추세다. 네. 좋습니다. 자, 그 탁사장님 유튜브 보면은 초보자분들 맞춤 영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저도 오시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네. 초보 셀러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 구매 대행 한정해서 한다면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 제일 신경 쓰는 건 여러분들이 일단 반복되는 생활에 지치지 않는 겁니다.
반복된 생활, 반복된 패턴, 소싱과 업로드, 그게 구매 대행이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싱과 업로드 전부를 안 하면서 자꾸 돈을 벌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로드, 썸네일, 옵션면, 배송비, 이걸 가장 중요하게 드리는데 요걸 자꾸 누구 주냐? 자꾸 알바를 줘요. 알바를 뽑는다면 알바를 주면 이 알바분들이 3박자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주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직원분들에게 주고 제일 중요한 걸 내가 하지 않고 제일 쉬운 걸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문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가장 기본, 구매 대행에서 기본이자 끝은 소싱과 업로드입니다. 소싱과 업로드는 대표가 직접 해서 매출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직원들 뽑는다면 비대면보다는 차라리 출퇴근을 뽑아서 나를 복사해서 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패턴과 동일한 루틴에 지치지 않고 그걸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동료 사업가들, 이제 후배 사업가들 만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매출도 나오고 이제 몸도 좀 편해졌어. 그러면 바로 사장병에 걸려갖고 자기는 좀 편해지고 싶은 그런 맞습니다.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직 한창 열심히 현업에서 일해야 될 텐데 그래서 자꾸 자기가 하기 싫은 것들을 직원들한테 주는 위임을 거죠.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줄 때 제대로 주든가. 맞아요. 그게 아니어갖고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게 무슨 원인 때문에 똑같이 소싱하고 있는데 왜 무너지지? 이걸 맞습니다.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탁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꼭 유념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탁 사장님께서는 지금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요즘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일단 먼저 했던 선배분들의 인사이트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멘토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고요. 제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건 젊었을 때 멘토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멘토를 찾았다면 그 시행착오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는데 그 멘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반복되었고 결국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업을 확장할 때는 항상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꼭 만나봐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직원입니다. 직원. 사장님 직원 많으세요? 지금 이제 4명 있습니다. 4명이요? 와. 처음에는 직원이 원래 없으셨죠? 네, 혼자서 없었습니다. 하시다가. 혼자 했습니다. 혼자서 할 때는 정말 갈아 넣었죠? 네, 갈아 넣었죠. 저는 14시간씩, 16시간씩 근무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유 오피스 1인실이었는데 그 1인실 공유 오피스가 8시가 되면 불이 꺼져요. 전기가 꺼지고 에어컨이 꺼집니다. 혹시 그러면 반딧불 잡아갖고 이렇게 아니 그냥 모니터만 평선지공. 컴퓨터 선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만. 네. 그래서 컴퓨터만 켜놓고 에어컨이 꺼지니까 밤 8시, 9시, 10시부터는 옷 벗고 했어요. 땀 흘리면서. 더운데. 근데 그게 구매 대행을 그렇게 해야 저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볼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은 다들 비슷한 노력은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난이도가 막 극강의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누가 더 여기에 더 진심이냐에 네, 따라서 맞습니다. 갈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고차원적인 비즈니스는 솔직하게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맞죠. 그렇죠? 아직은 아니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전업을 하고 계시지만 온라인 사업 부업이 좋냐 아니면 전업이 좋냐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저는 제 성향상 제 MBTI가 ENTJ인데요. 사업하길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전업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부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부업으로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내 성향과 맞는 사업인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전업을 갔는데 나랑 맞지 않으면 내가 오로지 시간을 다 쓸 수 없으면 이 전업은 당연히 안 되겠죠. 부업으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 전업을 가는 게 좋다 말씀드리는데 단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건 앞으로 5년에서 10년 뒤에 온라인 시장은 더 강해질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전에 유명한 둔산동
둔산동에 홈플러스가 있었습니다. 엄청 컸잖아요. 엄청 컸어요. 네.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왜? 지금은 주문하면 내일 온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가서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5년, 10년 후에 갔을 때는 온라인 시장이 남을 거고 오프라인은 오히려 쇼룸처럼 바뀌지 않을까. 안테나 매장?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되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엄청 열정적이세요. 네, 결정적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일단 원동력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걸 딱 명확하게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 가난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열심히 했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아래부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아래부터 무자본부터 올라왔던 사람인데 지금은 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제 기준 판단하고 있지만, 저는 아래부터 올라왔을 때 가져온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행력이고, 두 번째는 자신감이고, 그 다음은 시간입니다. 시간. 실행력은 무언가를 실행할 때 저는 일단 해요. 생각만 하지 않고 해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얘도 사람인데 나도 사람인데 난 왜 못해?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서 그걸 이겨내려면 시간을 씁니다. 14시간, 16시간 참 앉아도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시간을 쓰면 그 사업이 이미 출발한 사람들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화가 될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원동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원입니다. 직원. 제가 지금 함께하는 직원이 4명이 있어요. 이 4명의 직원들을 함께 같이 성장하고 싶은 거죠. 제가 잘나가지고 지금 여기 나왔다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잘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나온 거예요. 제가 직원들을 못하는 것들을 직원들 거 채워주고, 제가 부족한 것 직원들이 채워주는 거죠. 이 일을 함께 우리가 만들면 이 사업의 흐름이 깨지고 다른 사업이 왔을 때 같이 가면 다시 또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 결혼까지도 같이 제가 가고 싶고, 이렇게 결혼도 다 시켜주고, 이렇게 나중에 늙으면 다 같이 또 밥도 먹고 이거 이제 하고 싶은 직원들이 이 부분만 잘로 따갖고 대표님이 역정 날 때마다 자꾸 톡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인생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 목표는 예. 40살에 한강뷰 아파트 입성입니다. 아, 그 전에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예전에는 이게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네. 터무니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나한테 그냥 상징이구나. 그렇죠. 근데 그냥 생각만 했는데 생각만 하고 말하고 다니니까 이제 이게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포르쉐를 타보고 싶다. 진짜 난 못하겠지? 지금 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말을 하면서 다니면서 뭐 그 당시에 제가 필리핀에서 사업할 때도 굉장히 잘 됐었는데, 그 당시에 힘들 때는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프링글스 먹고 살았어요. 필리핀에서. 근데 그때도 그 당시에 뭐 TV에서 롤렉스도 많이 차고 다닐 때 저거 차보고 싶다. 근데 말하고 다녔는데 지금 차고 다녀요. 근데 그만큼으로 말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실행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저도 이게 기적이에요. 맨 처음에 투트랙 채널을 보고 저도 예전에는 일본 구매 대행을 먼저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상담까지 했습니다. 제가요? 네. 온꿈사 상담까지 했는데 아, 네. 그 당시에는 제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때는 못했지만 또 인연이 돼서 항상 제가 존경하셨던 분인데 여기 나왔잖아요. 어떻게? 실행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좋아하는 글귀가 항상 마음속에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위대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위대해지려면 시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뭔가 시작하고 실행해내야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좀 속 시원하게 다 이야기하고 가셨나요? 네, 정말 속 시원하게 허심탄회하게 모든 사업의 이야기를 저보다 높으신 분에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네. 높다니요. 동료죠. 동료 네. 이제는. 아, 여튼 앞으로 더 많은 또 후배 사업가분들에게 또 네. 좋은 인사이트 주시길 기원하며 오늘 촬영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탁사장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